오늘은요 6월 22일입니다. 오늘이 단오예요? 네. 아무튼 뭐 반가워요. 네, 6월 22일 목요일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고삼면님, 푸샤님, 아마요님, 왜 이렇게 필명이 어려워. 물매사랑님, 염좌님, 천지인님, 유상희님, 도도왕비님, 가치나님, 게스트분들 반갑습니다. 유튜브 계신 분들 볼게요. 형주님, 정직한 기술님, 단풍이님, 상위 10%님, 정상원님, 해피정님, 그리고요, 한사발님, 문영민님, 짱순이님, 이필님, 원태호님, 두려움없는 자유님, 풍림부자님, 남미용님, 여중성님도 어서오시고요. 윤영숙님, 대제이비제이님, 마정란님, 도채호님, 긍정의 힘님, 부자 오빠님도 어서오세요. 전미정님 어서오시고요. 마니용님, 존중님 오셨어요. 가치나님, 그리고 짱 인생 뭐있어님, 김진기님, 김양숙님, 빨강망토님, 프리티꽃님님, 주식부자 해와달님, 유영일님 어서오시고요. 도네시님, 양봉업자 팜스톡님도 어서오세요. 네. 현우의 꿈님, 그리고요 찬찬찬이님, 초승달빛바다님, 김철두님, 이명희님, 제이그린님, 떡상할결심님, 오이천사님, 네, 참이슬님, 박실비님, 꿀벌오소리님, 유동신님, 요정도 오셨네요. 네, 그리고 레드골드님 어서오시고요. 사론의꽃님, 네, 천지님도 어서오세요. 자, 반갑습니다. 네, 부자 마덜님도 어서오세요. 네, 복도 받으시고요. 바다님도 어서오세요. 송현님도 어서오시고요. 자, 질문 한번 대답해 봅시다. 문영민님 질문, 종목을 10개 내외에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2, 30개 정도로 나누는 게 좋을까요? 천지님 사고 나셨어요? 네. 그게 왜 기막힌 운명이에요? 뭐 누구나 그럴 수 있지. 네. 병원에서는 가장 좋은 게 또 방송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니콜라스 다비스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박스 이론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충분히 더 좋은 일이 생기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종목을 10개로 가느냐, 20개로 가느냐. 10개나 20개나 뭐, 그잖아요? 네. 10개나, 2, 30개나. 별 차이가 안 나는데요? 10개로 갈까요? 100개로 갈까요? 정도면은 뭔가 이제 이게 좀 달라진다 생각할 수 있겠는데 10개나 20개나 뭐 큰 차이 없습니다. 네. 그냥 하고 싶으신 대로 하셔도 돼요. 이 정도는요. 네. 그냥 하셔도 돼요. 아무렇게나 하셔도 됩니다. 10개를 하시든 20개를 하시든 그냥 그 도찐 개찐이고요. 어차피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종목 숫자를 정해 놓으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딱 기준점만 있으시면 돼요. 나는 이 이상은 안 할 거야.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요, 뭐 100개 200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적립식 아닙니까? 네, 재훈대지님 어서오세요. 거의 대부분 적립식이잖아요. 적립식이니까 하시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새로운 종목이 있으면 또 사는 거고, 그렇게 해서 비중은 작게 종목은 많게 이렇게 가시는 부분이 생기는 거지. 돈이 대부분 없어요. 네, 종목을 더 많이 사면 어떨까요? 돈이 있으면 뭐 사면 좋죠. 네, 제가 분명 말씀드리지만 종목은 많아도 좋습니다. 많을수록 좋아요. 이 인덱스라고 봐야 되나요? 뭐 우리는 이제 또 약간 걸러서 사잖아요. 뭐 개 같은 주식들 안 사지만 걸러서도 사기 때문에 뭐 10개가 있든 20개가 있든 50개가 있든지 간에 내가 좋아 보이는 것만 사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보이는 거, 앞으로 전망이 있는 거, 또 나는 어느 정도 시간을 녹일 자신이 있다 생각되는 것만 하잖아요. 근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나한테 돈이 있으면 주식을 그냥 사잖아. 주식이 사는데 내가 지금 10개가 있어요. 근데 내가 돈이 생겼어. 그러면 10개가 비중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더 사기도 좀 애매하고, 주가가 좀 떨어졌거나 아니면 많이 올랐거나 뭐 이렇게 돼가지고 매매가 좀 애매해. 그럼 어떻게 해요? 새로운 거 사잖아요. 우리가 종목수가 늘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돈이 없어서입니다. 돈이 없어서.
또는 시장이 길게 조정을 받고 있다거나.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종목 숫자를 늘려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지금은 종목 숫자를 늘리셔도 괜찮아요. 네. 근데 돈이 없잖아. 항상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에요. 이 돈 다 어디 갔어? 돈! 네? 돈 다 어디 갔어? 돈. 빨리 돈 갖고 와요. 주식 좀 사자. 아, 살 수가 없어. 사고 싶은 게 많아도 살 수가 없어.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락장을 앞에서 겪었기 때문에 돈이 없는 거고, 나중에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요, 돈이 생겨요. 왜? 주가가 올라가면서 차익 실현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현금이 발생하죠. 그것도 수익 매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원래 100만 원이었던 게 200만 원 되고 150만 원 되고 막, 그러니까 돈이 더 많이 늘어나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돈이 잘 돌아요. 그래서 상승장은 활발한 매매가 가능해집니다. 또 수익이 많이 난 것들은 다 팔지 않고 절반만 판다거나 조금 남겨놓고 네 넘어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새로운 종목 추천 뭐 다시 사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이고, 종목 숫자에 너무 저거 연연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내가 10개만 하겠다. 근데 지금 돈이 없어. 그럼 10개만 해야 돼요. 근데 이걸 굳이 쪼개가지고 뭐 20개로 늘리니 30개로 늘리니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처음부터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나는 종목수를 어느 정도까지 가지고 가겠다. 그 다음에 종목을 어떤 식으로 매매하겠다. 나는 자금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 라는 쪽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종목을 저렇게 압축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간단해요. 내가 종목에 대한 아주 이해도가 높으면 돼요. 네. 눈이 부었어, 내가? 울었나? 눈이 뭘 부었어요. 네. 쌍수했다, 쌍수. 쌍수해서 눈이 부었나? 붓기가 아직 안 빠졌나요? 눈이 어디 부었지? 종목에 대한 이해도가 일단 높아야 돼요. 종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지 되고, 그 다음에 이 종목에 대한 그런 어떤 적정 주가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 종목이 어떻게까지 움직일 것이다. 또 어느 정도까지 움직일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종목에 대한 어떤 계획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좀 나와줘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 가지고 네 되어 있다라면 나는 뭐 2종목만 하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뭐 3, 4개? 네, 나는 10개? 괜찮습니다. 근데 종목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네, 뭐 좋아 보이는 거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업종도 좀 여러 가지로 해보고를 하려면 비중도 좀 놔두고, 그 다음에 나는 너무 깊이 분석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 또는 이 한 종목에만 하는 건 나는 리스크라고 생각해. 그런 분들은 종목도 늘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것을 딱 결정을 해놓고 나는 10개를 할 것인지 20개를 할 것인지 30개를 할 것인지 앞으로 종목을 계속 늘려갈 것인지 아니면은 이 이상은 넘어가지 않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전략들을 세워 놓으시면 되겠어요. 네, 그렇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쪽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뭐 그렇게만 움직이시면은 뭐 크게 저거 할 건 없어요. 네, 크게 분함은 뭐 이렇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종목 숫자를 뭐 10개다 20개다 뭐 10개가 좋습니까 20개가 좋습니까 이렇게 가실 건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의자가 너무 높아서 그런 거요? 오이씨, 이렇게 조금 내려볼까요? 뭔 눈이 부었어 내가. 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종목 숫자 갖고 하시면 돼요. 너무 많으면 사실 어지러워서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20, 30개 정도나 10개나 뭐 그냥 한눈에 다 보이잖아요. 제 생각엔 한 100개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100개 정도 해봤자 뭐 한눈에 다 보이잖아요. 한번 이렇게 쑥 훑으면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도 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생각되고요. 근데 뭐 한 500개, 600개 막 이렇게 돼버리면 그거는 못 볼 것 같아요. 그거는 보는데 시간 조금 오래 걸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감당이 안 돼버리는 수준까지 가면 안 되니까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는 정해놓고 하시면 됩니다. 덮어놓고 나시다 보면은요 힘들어요. 네, 덮어놓고 나시다 보면 네, 그런 거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종목도 궁금한 게 많아요. 네, 오늘 방송 제목을 일단은 먼저 얘기 한번 해놓고, 이 새끼는 방송을 틀면은 제목이랑 전혀 다른 얘기만 하고 있어. 이러면 안 되지. 네, 그러니까 방송 제목을 한번 얘기해 놓고요. 네, 이대로 굳어지면 시장은 더 크게 오릅니다. 아시겠죠? 네, 일단은 방송에 대한 주제 얘기했다. 네, 그럼 이제 다른 얘기 해보자고요. 내 방송이 원래 이렇게 좀 이렇게 탁 보면은
그 겉과 속이 다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딱 제시한 그 이야기들을 다 해드린단 말이야. 네? 이렇게 굳어지면 시장은 더 크게 오른다니까? 알겠어요? 바로 그거야.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뭐 보자고요? 그 한국 뭐 거시기 사이버 결제 KCP인가로 바뀌었죠? KCP. 여러분들이 주식은 물려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네. 상관이 없어요. 많이 물려도 돼요. 근데 뭐 물리는 게 좀 짜증나고 뭐 그럴 수 있으니까 네 그렇긴 한데 자 요거는 이제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 아씨 엿같네. 왜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 일단은 얘가 가지고 있는 그 지지 포인트는 여기였어요. 근데 이게 올 3월부터 계속 떨어져. 이런 엿같은 자식이 있나? 왜 자꾸 떨어지지? 자 떨어질 땐 뭐 하라고 했어요? 손대지 마시고 네 손대지 마시고 기다려. 자 기다리는데 내가 어디까지 기다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해결이 안 돼. 왜냐면 이 구간이죠. 여기 이 구간을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씨 계속 내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음번 지지는 어디에 있냐? 다음번 지지를 보자. 봤더니 요 정도의 지지가 있네요. 근데 요까지 가려면 좀 멀잖아. 그죠? 요까지 가려면 멀잖아요. 씨 앞으로 한 30% 더 빠질 수 20% 정도 더 빠질 수 있는데 아 이거 7,700원 8,000원까지 이거 못 버티는데 못 버티든 버티든 간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기다려 보시면 돼요. 네. 이런 것들은 저 아래쪽까지 일단은 떨어지면 뭐 여기가 저점이라 생각해요. 일단 그렇게 보시고 일단 여러분들이 잡아놓고 그럼 기다릴 수 있겠지. 기다려. 그러면 이걸 뭘 가지고 기다리냐? KCP는 뭐예요? 사이버 결제. 뭐 사이버 결제예요. 그냥 쉽게 얘기한 게 사이버 결제예요. 그 사이버 결제고 현재 이거는 이제 저거잖아요. 전자 결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소비가 늘어나면 올라간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면은 뭐 모빌리언스든 뭐 이니시스든 이런 쪽이 잘 안 되죠. 왜 카드 긁으면 긁을수록 뭐 이런 것들은 이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이쪽 상황은 잘 모르니까 일단 넘어가자 이거야. 네, 결제 서비스를 넘어서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 뭐 실제로 뭐 온라인 뭐 매출이 늘어나는지 뭐 결제를 하려면 전부 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정말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지 한번 봐봐요. 매출이 늘어날 수 있겠는지. 그럼 매출이 늘어나고 있대요. 자, 분기 실적은요. 이번에 조금 네. 근데 지난번 분기는 좋았죠. 이번에 2분기도 괜찮을 거 생각하고 3분기 뭐 4분기 넘어가면서 다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작년보다 일단 결제가 좋아지네요. 배당도 주지 이거는. 네. 배당도 이번에 170원 또 주잖아요. 배당도 주고 그 다음에 뭐 기업의 내용도 별로 없고 기업 가치도 좋아요. 지금은 이제 480억 정도 나오고 매출액은 1조 가까이 나옵니다. 내년부터는 더 좋아진다고 되어 있어요. 이 뭐라 그럴까요? 이제 수주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늘어난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요즘에 이제 강원랜드나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네.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 있지만은 자, 실적이 계속 늘어나는데 주가가 떨어진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응? 실적은 계속 올라가는데 주가는 떨어진다.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일 것 같아요? 실적은 계속 증가하는데 주가는 계속 떨어져요. 뭐가 문제예요? 뭐가?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갖다 집어넣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이 실적이 증가한다는 게 뻥이거나 근데 뻥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현재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 실적은 그대로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분기 실적이 지금 ROE가 16%면은 요런 정도는 괜찮은 거야. 아주 좋습니다. 근데 왜 안 가는 거냐면 현재 실제로 네 매수가 들어올 만한 지금 뭐라고 할까요? 주포? 네 주포? 세력? 큰 자금? 이런 게 안 들어오고 있는 거죠. 왜? 더 싸게 살려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네? 더 싸게 살려고 하는 걸 수도 있어. 나는 여기서 사고 싶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기가 저점에 생각했지만 이거 아닌 것 같아. 나는 더 밑에서 살래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얘네들이 매수를 시작한 게 여기서 여기였으니까요. 요 구간대에서 뭐 수익 내고 이제 조금 팔았는데 아직은 물량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난 저 자리에 사고 싶어 라고 생각한다면 얘네들이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들어오기가 네 기다리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이버 결제나 이런 이 전자 결제 관련한 종목군들은 일단 무조건 경기가 좋아졌다는 소식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내렸구나 생각되는 시점에서 제가 매수를 들어간 이유는 무엇이냐? 왜 샀을까 이거를? 이걸 왜 샀을 것 같아요? 많이 내려오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작년 말부터 계속적으로 나왔던 게 시장의 바닥점이었던 거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리오프닝 간다 얘기가 있었잖아요.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자, 그러면 전자결제, 카드결제가 당연히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이 부분에서 당연히 수익성이 증가한다. 실제로 수익도 증가한다고 되어 있어. 실제로 수익도 증가를 하고 있어. 그러면 매수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매수를 했어. 매수했는데 처음엔 잘 갔어. 수익이 잘 났어. 그러다가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 당시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건 뭐가 있어요? 이때 같이 떨어지는데 다 리오프닝 같이 떨어졌어요. 리오프닝이. 즉 소비와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묶어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제 멈추라고요. 더 사지 말고 멈춰요. 올라올 때까지. 저는 주식을 살 때 이 생각을 합니다. 수익이 계속 증가하는데 주가가 계속 떨어져. 근데 기업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럼 이거는 무조건 기회라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기다리기가 짜증나. 지금 같은 상태에서 아씨 뭐 반도체 뭐 많이 갔는데 2차전지 많이 갔는데 뭐 자동차도 많이 갔는데 뭐 누군 100% 갔다는데 얘는 왜 안 가요? 이거 얘가 때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네. 사람들이 다 키가 크는 그 시기가 다르잖아요. 어떤 놈 옆집에 철수는 지금 중학생인데 키가 170이래. 근데 앞집에 있는 민우는 중학생인데 키가 130밖에 안 돼. 너는 뭐 했니? 쟤 저렇게 클 동안. 이게 아니야. 왜냐면 얘가 크는 시기는 고등학교 가서 클 수도 있어요. 저도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약간 꼬꼬마였어요. 저는 앞자리에 앉았었어요. 앞자리에 앉았었습니다. 근데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약간 꼬꼬마로 얼마나 이게 귀여웠겠어. 이렇게 잘생겼는데 또 이렇게 딱 키도 조그마고 이게 하니까 아담하니까 얼마나 예쁘고 막 그렇게 해서 공부도 잘하지 얼굴도 잘생겼지 키도 아담하지 그러니까 완전히 뭐 그냥 막 네 그거지. 근데 중학교 3학년 방학 겨울방학인가 지났는데 바지가 안 맞는 거야. 바지가 잭슨 바지가 된겨. 이렇게 잭슨 바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짧아진 거지. 이게 뭐요? 그리고 내가 학교에 딱 갔더니 내가 분명 선생님을 올려다봤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내려다보고 있는 거야. 그 선생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 많이 컸네? 네. 많이 컸네? 옷이 안 맞기 시작. 순식간에 훅 컸죠. 훅 컸어. 그래가지고 앞자리에서 바로 뒷자리로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키가 180이잖아요? 이 키가 언제 올라온 거야? 이거 한 3, 4년 만에 다 큰 거예요. 옛날에는 꼬꼬마였거든. 자, 이런 시기가 있는 거죠. 그 당시에는 나보다 키가 컸었던 아이들이 다 이제 내 밑으로 굴림하게 되는 거야. 네. 그렇게 됐어요. 네. 181. 181이요. 그래요. 181. 제일 컸을 때 181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됐었던. 그러니까 이게 크는 시기가 있고 작아지는 시기가 있어요. 중학교 때 키가 커가지고요. 완전히 뭐 그 대장 역할을 하는 애가 있었는데 걔가 여기 요 정도 오나? 이제? 걔는 거기서 멈춰버리더라고. 그럼 걔는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고등학교 가면은 네. 밀려나는 거지. 이거야 이거.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지금 약간 저거 한 거 있는 것 같아? 괜찮아요. 방이 뭐냐 그게 방이란다. 방학 지나고 나면 지가 갈 때 되면 또 커요. 또 가는 겁니다. 또 가는 거예요. 저는 27살에 181 됐었죠. 네. 이미 뭐 군대 갔을 때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가 만약에 실적도 안 좋고 뭐 업황도 지랄 같고 뭐 그지 같다 그러면은 뭐라고 할 말이 없어. 어차피 너 개떡 같은 놈이잖아. 너는 그지 같은 놈이니까 떨어지는 거야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실적도 좋아지는데 업황도 어차피 좋아질 수밖에 없어. 회사에서 문제도 전혀 없어. 근데 주가는 계속 떨어진대요. 그러면 이거는 대기만성이죠. 지나가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 쪽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매수가 들어간 상태에서 네, 주가 반드시 올라옵니다. 네, 이런 종목들은 안 올라가지 않아요. 다만 내가 거기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의 문제입니다. 네.
바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강원랜드도 마찬가지예요. 강원랜드 왜 계속 떨어져요? 그러는데 지가 올라갈 때도 올라갑니다. 네, 이거 지금 올해 이번에 2분기 실적도 괜찮다. 지금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데 연병하고 왜 내려가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실적이 작년보다 더 좋은데 작년보다 주가가 더 낮다는 게 말이 돼? 말이 됩니까? 근데 이거는 뭐 약간 이제 뭐 고평가니 뭐니 뭐 비용이 증가하니 지금 얘기들은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신저가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뭐야 도대체가? 실적이 좋아진다는데 부채도 없어. 이건 다 현금 양사라서 현금 바닥바닥한 거 가지고 하는 건데 뭔 문제가 있겠어요? 그냥 떨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기다려. 그러니까 기다려요. 올라올 때를 기다려요. 올라올 때 그때 더 사주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면 돼요. 자, 거래소에서 가끔씩 로즈골드님, 네, 주가가 갑자기 막 올라갔다거나 갑자기 내려갔어.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갑자기 올라가거나 갑자기 내려가는 경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돼요? 얘 왜 올라간 거야? 근데 이유가 없어. 보통은 어떤 재료가 나오잖아요. 네? 성투사가 추천했다. 그러면 막 상한가 치고 막,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투사가 추천한 것도 아니고, 뭐 좋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야.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주가가 어느 날 갑자기 올라간 거야. 그럼 회사한테 거래소가 물어봅니다. 야, 너 왜 올라갔냐? 야, 너 왜 내려갔냐?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크게 변화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회사도 왜 오른지 몰라. 왜 내렸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다음날 뭐라고 나오느냐. 거의 한 90% 정도는 이렇게 나옵니다. 네. 뭐, 특별한, 뭐, 사항 없음. 네. 특별한 사항 없음.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뭐, 급등 사유 없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급등 사유 없음, 급락 사유 없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그 다음날, 네, 올라간 건 다시 떨어져요. 그 다음에 내려간 건 다시 올라가고요. 대부분 이렇게 되는데 진짜 뭘 숨기고 있는 놈들은요 안 빠지거든요. 올라갔는데 안 빠져. 이런 것들은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얘기하더라도 뭔가가 있는 거예요. 회사는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뭔가 큰 자금이 들어와서 이 종목을 어떻게 작업해보자라고 얘기가 됐거나 뭐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해당 사항이 없다, 뭐 급등 사유 없다 라고 한다고 나오면 대부분은 네, 주가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그런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보통 이제 이런 얘기 있어요. 뭐 왜 올랐냐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풍문으로 뭐 나온 뭐 그거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공시가 있어요. 조회 공시라고 그러죠. 이건 조회 공시. 조회 공시라고 하는데 자, 니네 뭐 성투사가 주식을 살 거라고 얘기가 돌던데 진짜냐? 그러니까 성투사가 우리 회사 주식을 사줄 거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으나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음. 확정되면 알려주겠음. 이런 공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공식은 거의 한 99.9%쯤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네. 뭐 성투자를 예를 들면 안 되고 뭐 니네 뭐뭐랑 합병한다면서 그런 얘기가 돌던데 맞냐? 합병을 검토 중에 있으나 아직 결정된 사항 없음. 조만간 알려주겠음. 나오면 이거는 그냥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곧 합병하겠구나 이런 거 나옵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만간 올라간다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궁금한 거에 대한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주가가 뭐 변화를 좀 많이 겪는다 이랬을 때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지금 눌리는 종목들은요, 여러분들 시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시장 조정 국면이에요. 네.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네, 조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구간 동안에는 아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시장을 끌고 올라가던 애들이 조정이 들어왔잖아요. 조정이 들어오면서 뭘 하고 있어? 조정이 들어오면서요. 걔네들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조금 애매한 상태 됐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뭐가 못 간다고? 못 가던 애들이 가는 거죠. 아 그러면 아까 그 강원랜드 이런 거 왜 안 가요? 걔네들은 때가 안 된 거야. 지금 리오프닝 중에서 간 놈이 누가 있습니까? 리오프닝 간 놈이 누가 있어요? 전자결제도 리오프닝이에요. 네. 간 놈이 누가 있어요? 5G 같은 경우는요. 그거 대국민 사기라고 뭐 나왔더만
뭐 20배 빠른 5G 웃기지 말라 3배 정도밖에 안 빠르다면서요. 그래가지고 뭐 5G는 뭐 대국민 사관에 뭐 과장 광고 했네 막 그거 가지고 얘기 많더만. 네. 여러분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자, 지금 올라왔던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시장을 같이 끌어내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은 오늘 시장 제목이 그런 거잖아요. 오늘 시장 제목이 이대로 굳어지면 더 간다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이대로 굳어지면요. 이대로 굳어지면. 시장이 이대로 그냥 나와버리게 되면, 어서도 오세요. 이대로 나와버리게 되면, 이대로 그냥 가게 되면 더 많이 갈 거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요. 내가 생각하는 범위 안쪽에서만 움직여준다라면 시장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다시 올라갈 때가 되면 내가 사놨던 그런 주도주들이 올라가고 또 다른 것들 챙겨주고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런 쪽으로 가는 거니까 시장은 어쨌든 여러분들 뭐 3천 가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3천 금방 갑니다. 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금방 갑니다. 금방 가요. 일본도 그렇게 딱 하니까 금방 가자. 근데 그거는 워렌 버핏의 어떤 술수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잠깐 들어. 네. 워렌 버핏이 지금 2000년도부터 주식을 사가지고 일본의 상사들 사가지고 왜 최근에 들어와서 막 그런 것들 뭐 더 간다니 막 계속 얘기하는 걸까? 그러면서 왜 일본이 신고가가 나오는 걸까? 여러 가지 큰 음모가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약간 듣긴 합니다. 네. 근데 뭐 아무튼 뭐 돈 많이 벌었다니까. 자, 지금 중요한 거는 시장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어요? 잘 상승 쪽으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승 쪽으로 잘 진행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볼 내용은 무엇이냐? 종목들도요.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에요. 결국엔 시간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 포트폴리오 안에서 잘 가는 놈, 못 가는 놈, 막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못 가는 놈은 지금은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신경 쓰지 마시고, 무엇을, 잘 가는 놈 먼저 신경을 써주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지금 아파서 누워있는겨. 그러니까, 아파서 누워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멀쩡한 애들이랑 같이 밖에 안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파서 누워있는 애들은 누우라고 나와두고, 여기, 요런 애들이랑 같이 나가서 신나게 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가는 놈 먼저 챙기세요. 지금은 먼저 가는 놈 챙기시고 그 놈들이 수익을 내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키워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얘네들이 돌아설 때 다시 가시면 됩니다. 네. 다시 걔네들 가가지고 얘네들도 분명히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네. 분명히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 분명 올라갈 거니까 거기다가 그 당시 그 시점에서 더 집어넣으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전혀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지금 포트폴리오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자 포트폴리오 내에서 네 마이너스 종목이 몇 개 있어. 아니 그지 같은 것들이 있어. 그렇다고 여러분 계좌가 안 올라갔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중요한 건 이 종목이 마이너스 60%가 나왔든 100%가 나왔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 계좌가 얼만큼 올라가냐 중요한 거지. 어느 종목 하나가 뭐 한 2000% 수익률이 나왔어.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계좌가 올라가고 있냐 안 올라가냐가 중요한 거죠. 정말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아주 진절머리가 다 떨어져 버렸어. 짜증나 버렸어.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요. 무엇을 하면 되느냐. 계좌가 플러스로 넘어가는 순간에 일괄매도 눌러. 그 다음에 새로 시작하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차곡차곡 다시 모아가시면 되니까. 근데 저는 별로 권장하지 않아요. 왜냐면 가는 놈들은 더 많이 갈 것이고요. 내려가는 놈도 올라가게 될 것이거든요. 일괄매도 누르고 이 종목도 다시 다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구축해 놓은 이 포트폴리오가 현재 썩을 놈들이 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맨날 욕하던 거 뭐 시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갖고 있으면 안 되겠지. 근데 그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시젠은 왜 안 된다고 그랬지? 시젠은 얘 또 지겹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얘는 왜 안 된다고 그랬지? 얘는 뭐예요? 진단 키트잖아요. 진단 키트. 진단 키트인데 진단 키트 앞으로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겠지. 지금 실적이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해서 주가 많이 뛰었는데 이제부터는 실적이 내려갈 리밖에 없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뭐요? 사면 안 되겠죠. 갖고 있어도 안 되겠죠. 이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뭐 강원랜드다 이거야. 강원 뭐 그 KCP 뭐 아니야 뭐 강원랜드 이거야.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진 건 똑같아. 떨어진 건 똑같은데 그런데 얘는 가냐 못 가냐? 얘는 앞으로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카지노 지금은 사람이 없을 수 있겠지. 뭐 더 안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다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이버나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카카오나 네이버도 당연히 그런 포함이죠. 네이버나 카카오도 하려고만 하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얘들이 못 가는 이유가 뭐예요? 단물을 다 빨아먹었잖아. 단물 다 빨아먹었잖아요. 여기서 빨아먹었잖아요. 코로나 때 빨아먹었다고 인터넷 관련주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떨구고 있는 겁니다. 더 빠질 수 있는 거지. 요거를 생각하세요. 네.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돼요. 뭐 물론 이제 택배 관련한 종목군데 우리 그때 뭐 코로나 때 종이박스 관련한 종목들도 많이 저거 하긴 했습니다만, 이 종이박스는 뭐예요? 골판지 회사들 택배량 늘어난다, 코로나니까 택배량 늘어난다 해가지고 막 그때 뭐 100% 나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랬었었는데 그 부분들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네. 그것도 이제 나오고 나서 지금은 또 잘 못 가죠. 걔네들은 그때 100% 먹고 다 팔았지만, 뭐 대형 포장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대형 포장. 그때 뭐 많이 있었는데, 이거 많이 올랐었죠, 그때. 많이 올라서 이거 많이 먹고 팔았잖아요. 많이 먹고 팔았는데, 지금은 얘네들 그냥 그래요. 그냥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얘네가 나빠지느냐? 또 그렇지 않죠. 일정 구간까지, 그러니까 올라왔던 부분들을 제거해 놓고 나면, 지가 바닥 근처까지 오게 되면, 여기선 더 나빠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보셨던 그 시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시젠 같은 경우도 다 내려가게 되면 더 이상 빠질 데가 없을 거예요. 그걸 제가 얼마로 봤어요? 2만원 정도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HMM하고 강원랜드하고는 차트가 달라요. 네, 이거 강원랜드하고 다르잖아요. 어디가 같아요? 강원랜드는 계속 처박히기만 했는데요. 뭐 어디가 똑같다는 얘기요? 떨어진 게 똑같다는 얘기예요? HMM하고는 달라요. 네. 그리고 HMM은 강원랜드보다 더 늦게 올라갈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셔야 돼요. 요거는 해운주 쪽은 좀 다르죠. 해운주 쪽은 운임이 올라서 가져야 되는데, 얘네들은 조선주랑 같이 말씀드렸지만, 조선 해운주 같은 경우는, 특히 해운주는 더 그래요. 조선주 같은 경우야 뭐 LNG선을 수주 받아가지고 요즘에 좀 올라가는 부분 좀 있어요. 오늘 조정 받았지만, 네. 그렇지만 요 해운주들 같은 경우는 그거랑 관계 없고요. 결과적으로는 무역이 살아나면서 경기가 좋아져야지만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죠. CGV 같은 경우는요, 요 어차피 제가 저거 공시 분석 해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아마 내일은 올라가겠지? 네, 내일은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요거는 네, 저는 유증을 받을 생각입니다. 이런 유증을 아마 보신 적이 없을 걸 생각해요. 자, 1대 1.4야. 1대 1.4요. 1대 1.4. 내가 10주를 갖고 있으면 14주를 받는겨. 유증을요. 그러니까 10주를 갖고 있으면 14주를 받는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유증이에요. 이게 무상증자 때나 나오는 비율이지, 이게 유상증자 비율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첫 번째로 뭐로 생각하느냐, 야, 이번에 확실하게 다 털자, 끝내자. 네. 그 예전에도 작년이었어요? 그때도 CJ가 또 돈 좀 보태가지고 또 유상증자 해줬잖아요. 유상증자 해줬고 또 막 해가지고 채권도 발행해가지고 많이 팔아먹고 연병 지랄 했잖아요. 그 돈 다 어디다 썼을까? 찔끔찔끔 하니까 티도 안 나더라 이거지. 근데 이번엔 코로나도 끝난 데다가 한 방에 털어버리자,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 확실하게 그냥 돈 다 줘보세요. 이걸로 확실하게 일어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대주주들이 열받은 거야. 야, 씨, 뭐야, 니네들 언제 올라오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그렇게 할 거면 물타기라도 하게 해줘. 대주주 물타기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주주들이 어디서 물렸을 것 같아요? 여기서 물렸을까? 천만의 말씀이죠. 어디서 물렸을까? 최소 여기입니다. 어쩌면 더 위에서 물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21년도에는 대체적으로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치고 올라갈 때 우리도 여기서 샀지만, 여기 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요 정도에 가장 매매 가격이 많이 모여 있을 거예요. 물량이 많다는 얘기죠.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외국인들이나 기관들하고 평단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25,000원에서 3만원 요 사이 구간에 대부분 다 갇혀 있어요. 여기서 뭐 이제 추가 매수,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샀었거든요. 여기 14,000원대에서 한 번 더 샀었는데, 그렇게 해서 평단가를 낮춰가지고 뭐 아래로 떨어뜨려 놨다 그러면 괜찮지. 그러면은 뭐 더 괜찮을 거고요. 근데 그런 거 아니다 그러면은요, 대부분 25,000원에서 3만원에 갇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떨어지면 발행가액이 더 떨어집니다. 만원까지 떨어졌으면은요, 발행가액을 계산해 보면은 한 5,000원대 나올 거예요. 5,000원대. 근데 내가 가진 주식보다 더 많이 받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평단가가 절반으로 깎이는 게 아니라 더 깎이잖아요. 3만원하고 5천원이면 35,000원이잖아요. 그러면 평단가가 17,500원이 원래 절반인데 이거보다 더 깎이니까 한 40% 더 깎이니까 한 14,000원 정도 나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럼 14,000원 정도 이게 얘네들이 이 유상증자 받아가지고 만들었다. 물론 이제 권리락을 해가지고 또 가격이 나오겠지만, 그러면 생각해봐요. 이 가격 지금 현재 여기에서 여기 올라가는 거하고 권리락 해가지고 하는 거하고 뭐가 더 이득일까? 생각해봐요. 3만원에서 지금 만원 칩시다. 3만원하고 만원짜리가 3만원 가는 거하고요. 권리락 해가 14,000원 된 게 이게 해가지고 한 6,000원쯤 되겠죠. 6,000원짜리가 14,000원 가는 게 더 쉬울까요? 아니면은 만원짜리가 3만원 가는 게 쉬울까요? 갭이 좁아집니다. 갭이 좁아집니다. 뭐 이거 가지고 말 많아요. 뭐 CGV가 망할 거다, 어쩔 거다, 뭐 여러 가지 말 많은데, 망할 거면 이렇게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지 않습니다. 네.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한 마지막 어떤 몸부림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시점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이제 유상증자 권리를 주고 하면, 저는 이거는 유상증자를 받을 겁니다. 둘 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무엇이냐, 여기가 지금 유상증자라는 어떤 큰 악재 때문에 떨어졌지만, 유상증자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더 이상 못 가는 자리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게. 얘네가 지금 여기서 1조 원이라고 했어요. 지금 요때 기준, 여기 하죠. 14,0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유상증자를 주주 배정으로 했을 때 1조 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주가 떨어지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1조 원 받아 못 받아? 못 받겠죠. 그럼 얘네들이 돈을 써야 될 자리가 있는데 돈을 못 쓰게 되겠죠. 그럼 얘네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물타기용으로 사용했다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이 돈 가지고 뭘 해야 된다고? 빚도 갚고 뭣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돈 1조 원이 필요한데 주가가 떨어지잖아. CJ는 이 상황에서 머리를 썼잖아요. 뭘 썼느냐? 현물 출자 4,500억을 하겠다. 이게 왜 머리 쓴 것 같아요? 주식 수를 정해놓은 게 아니고 금액을 정해놨잖아. 주가가 더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받는 거지. 더 많이 받는 거지. 그래서 CJ는 이 와중에서도 대가리를 굴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간 거고, 아무튼 이거는 뭐 나쁠 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올리브 네트워크스인가 뭐 그걸 이제 CJ CGV가 데리고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걔가 지금 회사는 괜찮아요. 네, 이익도 잘 나고 있고, 그래서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할 일이고요. 뭐 아무튼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다가 보태주는 게 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올리브가 근데 네, 제법 괜찮게 돈을 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그렇게 한다니까.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건드리고 자시고 할 거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의심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7월 31일이 기준일이에요. 뭐가? 유상증자 기준일이요. 7월 31일. 왜 이렇게 멀리 있는 거를 벌써 땡겼을까? 에? 왜? 왜 이렇게 멀리 땡겼을까? 보통 유상증자면은요, 한 2, 3주 앞에서 하지 않아요? 네. 2, 3주. 길어봤자 한 달이잖아. 근데 왜 이렇게 뭐, 한 달하고도 열흘이나 더 남아 이 상태에서 왜 지금 이렇게 긴 시간을 앞두고서 했을까? 유상증자 실제로 받게 되는 게 9월 6일인가 그래요. 7월 31일 날이 뭐냐? 기준일. 그 다음에 9월 달에 2차 발행가액 결정한 다음에 9월 6일인가 여러분들이 그 주식을 받아요. 그 이씨 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저거 할 일이 없는데? 그러면 이 구간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의혹적인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CGV는 올해 흑자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흑자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흑자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자, 적자가 지속적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악재지만 적자의 규모가 줄어들면서 흑자 전환된다는 것은 대단한 호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를 떨어뜨려 놓은 상태에서 주식을 더 많이 생각해 봅시다. 주가가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싸게 주식을 사버렸어. 7월 31일 전에만 주식을 사면 되니까, 네. 26일인가요? 7월 26일? 기준이 그거 하니까. 이거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갖고 있어. 더 싸게 샀어. 그러면 내가 10주를 샀으면 14주를 더 받는데. 지금은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이 정도 대규모의 유증을 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가만 놔둬도 사실은 어떻게든 지가 끌고 올라가면 갈 수 있을 걸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보세요. 그냥 빚만 갚는 거잖아요. 빚 갚는 거. 빚 갚는 게 좀 오래 걸려서 그렇죠. 왜냐면 지금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빚이 좀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뭔가를 이제 좀 하려면 이 돈 좀 벌어도 금융 이자로 다 나가버리니까 그런 쪽에서 막 털어먹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건데 이 상태가 일단은 네 빚을 좀 갚고 이익률을 좀 높이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대규모 유증이라는 게 엿 같은 악재이긴 해요. 지금 뭐 이런 엿 같은 악재를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은 또 여러 가지 의심 가는 정황들이 많이 있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큰 유증을 한꺼번에 때렸을까? 듣도 보도 못했어요. 네. 1.4라는 이 140%에 해당되는 유상증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보통은 0.2주, 0.3주 배정이잖아요. 근데 1.4주를 배당하는 거 본 적이 있어요? 나는 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도, 뭐 어차피 제가 유상증자를 많이 맞는 것도 아니지만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아. 이렇게 큰, 네, 유상증자를 본 적이 있어? 이거는 약간 기준점을 벗어났어. 뭔가 이제 생각의 범위를 벗어난 유상증자를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네. 뭔가가 있는 것 같다. 지금 채권 같은 것도, 여러분들 채권 갖고 있나? 저도 채권 갖고 있는데요. 채권 같은 경우도 아주 기가 막히게 됐잖아요. 네. 채권 수익률로 분석해서 완전히 사람들이 채권 쪽으로도 많이 들어가고 있던데 회사가 망하지 않을 테니까 유상증자를 그렇게 받아버리면 회사가 망하지 않을 테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빚도 갚고 이제 흑자 전환도 되고 그 다음에 재무구조까지 안정되고 뭐 이렇게 돼버리면은 주가가 이제 이쯤에서 바닥을 잡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유상증자는 보통 한 이틀 정도 빠지니까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 단계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들쭉날쭉 하겠죠. 들쭉날쭉 하다가 뭔가 이슈를 가지고 한번 올라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엔 7월 말 전에 한번 요 근처까지 올려줘서 그 발행가액을 맞춰줄 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게. 그래서 요거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네 저는 유상증자를 무조건 받을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발행가격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더 조금을 가지고 더 많은 물을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난 지금 물 타기가 결정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적은 돈을 쓴다면 좋죠. 네. 그러고 나서 올라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여러분들 영화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가 지금 CGV가 한다는 그 4X라는 그게 스크린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관객이 앉는 곳이면 여기도 스크린, 여기도 스크린, 여기도 스크린이야. TV로 보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 하더라. 어디 저거 뭐야. 여관 같은데, 모텔 같은데 가면 넷플릭스 켜주니까, 거기 가서 뭐, 영화도 보고, 재미도 보고, 뭐 그런, 재미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네. 영화도 보고, 뭐 그렇게 하자. 뭐 그래서 거기서 이제 편하게 놀고 먹고 하면서 이런 거 하는데, 네. 영화관 한번 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영화관을 많이 가보세요. 다릅니다. 다르지. 네. 물론 이제 뭐 그런 거 있겠지. 근데 그리고 영화표 비싸다는 거 안 비쌉니다. 네.
영화표 안 비싸요. 그 통신사 할인 받으면 싸지잖아 또. 그럼 아니 영화표가 도대체 그 영화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도대체 얼마길래 그렇게 비싼데 안 비싸더라고. 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영화를 봐서 재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상한 상상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네, 영화도 보고 재미도 있지. 네. OTT 쪽은 당연히 이제 굉장히 커져 있죠. 시장이 커져 있고 쉽게 접근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커지긴 했어요. 근데 실제로 영화관의 그 감동이나 그런 건 따라올 수가 없어요. 네. 어디가 그렇게 비싸? 어디가 그렇게 비싸요? 조조가 왜 1.5만 15,000원이나요? 어딘데? 바가지 쓴 거 아니야? 바가지 쓴 거 아니야? 나는 요즘에 통신사 할인 받고 막 이렇게 하니까 10,000원 아니면은 8,000원 막 이렇게 나오던데 가격? 네. 저는 그래서 요즘에 계속 가서 영화를 보고 있어요. 네. 뭐 우리 아이가 보자고 하지만 뭐 가서 팝콘도 먹고 영화도 보고 다 그렇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방탈출 5만 원이에요. 방탈출 5만 원이고요. 방탈출 5만 원이고 5만 원짜리 그 방탈출을 그 1시간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제가 가는 CGV랑 좀 달라요? 파주로 오세요. 그 파주로 이사 와야 되겠네. 아니, 가격은 다 정찰제 아니야? 왜 이렇게 비싸지 거기는? 네. 희한하네. 뭐 아무튼 네, CGV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떨어진 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네, 어쩔 수 없는 거고 여기서 잡고 올라가는 타이밍을 기다려가지고 뭐 추가 매수를 더 해가지고 뭐 물 타놓은 상태에서 더 유상증자 더 많이 받으면 어떨까요? 비중이 허락하면 그렇게 하세요. 네, 비중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는 비중이 커질수록 리스크가 같이 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 없고요. 상황을 보고 그런 것들은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단가를 좀 찌부시켜가지고 근데 대부분 보면은 평단가도 높은 상태에서 비중도 많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더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막 이렇게 되잖아요. 네. 파주가 왜 시골이요? 통일수도 파주 몰라요? 장난 아니야. 여기 밤에 뭐 사람 없어. 네, 성투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시골이랑 아니야. 네, 시골이 아니란 말이야. 내가 여기 있잖아. 그것만으로 이미 끝난 거지. 아니 그러면 뭐 저기 바티칸 시티에 교황님이 계시니까 그 뭐 바티칸 시티는 시골이니까 아무도 안 가는겨? 아니지. 그 교황님이 딱 계시니까. 파주에는 누가 있다고? 내가 있잖아. 파주에는 성투사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건 거고. 통일이 되면 여기가 서울이야. 네, 파주가 서울이라고. 통일 수도 파주. 네. 그런 게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자, 유통주들 이야기하면 끝날 것 같은데 오늘 시장 뭐 방송이 짧은데 뭐 어쨌든 네, 유통주 같은 경우는 뭘로 보셔야 됩니까? 경기가 좋아야 되겠죠. 유통이 되려면 유통은 물류 아니에요. 유통은 물류. 저는 이 유통 물류 관련한 자격증도 있어요. 네. 자, 유통은 물류야. 유통은 물류인데 유통이 잘 되고 물류가 잘 되는 거는 뭐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물건이 돌아다니는 거 아니요. 철수한테 갔다가 영희한테 갔다가 네, 뭐 갑돌이한테 갔다가 다시 뭐 이게 도는 거거든요. 유통이고 물류고 일거리가 많고 물건이 많이 돌아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기가 좋아져야 되거든요. 경기가 좋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안 가고 있다, 못 간다, 그지 같네요 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진짜 그지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부터 떨어졌던 그런 개 같은 주식이거나 아니면 경기가 좋아져야지만이 가는 주식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요. 여러분들이 지금 물려있거나 잘 못 가는 주식들 뭐가 있어요? 뭐 자동차, 그 다음에 뭐 반도체, 뭐 이런 것들 잘 올라가는 것 빼고 못 가는 것들 다 뭐예요? 코로나 때 많이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있는 이런 애들, 이런 건 없겠지만 이런 것들이 아니면은 대부분 경기가 좋아질 거라 생각해서 가는 것들이에요. 아까 전에 뭐 교과서 관련한 것도 물어봤는데 그거 코로나잖아요. 제약주도요. 네. 다 이 범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리오프닝이에요. 전부 다. 네. 건설주 이거는 아까 전에 그 뭐 저거 뭐야 교과서 관련한 그 물어본 것처럼 정책주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다. 근데 건설도 마찬가지예요. 경기가 좋아져야 돼요. 여행주 마찬가지예요. 경기가 좋아져야 됩니다. 항공주?
뭐 다 마찬가지죠. 뭐 카지노? 네, 마찬가지예요. 경기가 지금 코로나 이전의 상황을 회복했다 자꾸 하지만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네, 아직 코로나의 그늘이 있어. 네, 그때는 그랬지, 어려운 시기를 거쳐왔지, 그 다음에 아직까지 좋아지지 않았지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이 풀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생각해봐. 철수하고 영희하고 서로 뭐 죽고 못 사는 사이였다가 싸웠어. 야, 너는 뭐 어쩌고저쩌고 막, 네, 밥을 왜 그렇게 쩝쩝거리면서 먹냐? 밥 먹는 게 뭐 어때서? 그래갖고 싸워갖고 이제 둘이 막 그 대판 싸웠어. 다시는 안 볼 거야. 그러고 떨어졌어. 그러면 당장 뭐 헤어지고 집에 가자마자 돌아가서 가지고 아이고 나랑 뭐 이렇게 해보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이게 뭐 더 보고 싶은 놈이 지는 거지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경기와 관련된 부분들은요. 어쨌든 제가 분명 말씀드리잖아요. 여행주도 마찬가지고 뭣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실적은 계속 증가합니다. 건설주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좀 나아질 거예요. 지금은 사실 뭐 여러분 부동산 경기 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경기는 좋아지고 있어요. 분명히 좋아지고 있어. 분명히 좋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느끼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씨 엿간내가 되는 거죠. 나까지 만약에 경기가 좋아졌어, 내 주머니에 돈이 많이 들어와요, 정말 먹고 살만해요, 그러면 나라도 강원에도 가서 한번 땡기고 싶을 거고 여행 한번 가고 싶을 거고 놀러 한번 가고 싶을 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집 한번 사고 싶을 거고. 네, 돈 많으면 뭐부터 바꾼다고 그랬어요? 돈이 갑자기 많았어. 와, 왕창 터졌어. 복권 당첨해서 뭐부터 바꾼다고? 배우자부터 먼저 바꾸고. 네. 야, 너 가. 바꾸고. 그 다음에 뭐 바꿔? 집을 바꾸고. 네. 그 다음에 차를 바꾸고. 그죠? 이렇게 되는겨. 네. 배우자가 당첨되면 잘 붙어있어. 그게 잘해야 단 말이야. 평소에 잘해야 돼. 나 버리지 마. 너 당첨돼도 날 버리면 안 돼. 저는 복권을 안 사기 때문에 저는 진짜 잘해야 돼요. 네. 바꾸는 게 결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돈이 많이 생겼는데 안 하고 싶겠어? 응? 그 뭐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싶죠. 그 다음에 놀러 다니고 싶지 뭐. 다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뭐예요? 아직은 돈이 없잖아. 아직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겁니다. 자, 100명 중에서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돼. 봄이 왔다 이거. 봄이 왔어. 꽃이 하나 이렇게 폈어요. 와, 봄이다 할 수 있어? 없지. 2개 피면요. 아니지. 그래도 꽃은 폈어. 야, 어디 갔더니 꽃이 폈더라. 그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봄이 아니야. 근데 꽃밭이 막 형성됐어. 꽃이 많이 펴가지고요. 그러면 이건 봄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경기가 좋아지신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좋아지지 않았지. 여행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여행을 가지 못하신 분들이 더 많죠. 하지만 점점점 좋아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이 상황에서도 계속 안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많아지게 되면 그 부분들이 사회에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멀리 가는 거지. 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리오프닝이나 소비 관련된 부분은 그래요. 그러니까 못 가는 것들은 그래요. 근데 다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애들은 얘네들은 안 돼요. 네. 그래서 제약 바이오들은 뭐 올라간다 하더라도 코로나랑 별로 관계가 없는 그런 애들이요. 뭐 백신이니 뭐니 막 이런 것들은 지금 못 간다 보시면, 진단키트 이런 거 못 간다 보시면 돼. 이제 계속 떨어질 거예요. 더 떨어질 겁니다. 뭐 끝까지 떨어지고 나면 이제 못 가는 상황이 유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안 되는겨. 그걸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파주 사람들은 헌혈을 못 합니다. 나도 하고 싶지만 파주 사람들은 헌혈을 못 해요. 그래서 예전에 헌혈을 하려고 갔는데 어디 사세요? 그래서 파주요. 그랬더니 헌혈을 못 한다고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온 적이 있죠. 네. 에헴. 내가 하기 싫어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제약바이오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걔네들은 이런 게 있잖아요. 제약바이오는 원래 바이오가 성장했던 시기는 언제예요? 개인들이 들어올 때지. 개인들이 들어올 때요.
개인들이 바이오를 좋아하거든. 근데 개인들이 지금 많이 안 들어오고 있죠. 또 한 가지. 근데 이 제약 바이오들은 자기만의 어떤 재료들이 있잖아요. 뭐 임상을 했다라든지 신약 개발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뭘 한다고? 주가가 개별적으로 튀는 경우들이 생기긴 합니다. 그렇게만 가시면 돼요. 그렇게만. 그래서 제약 바이오들은 각자 생존이 되는 부분이고요. 경기가 좋아져서 개인들이 뭐 살 게 없나 봤을 때 바이오가 제일 만만한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셔야 돼요. 네. 아니요. 그 파주는 말라리아 위험 지역이라고 해서 네, 파주에서 파주 오셔가지고요. 1박 2일 하고 가시면은 헌혈 못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야지 헌혈이 가능하세요. 네. 말라리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리아.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계좌 내에 잘 못 가고 있는 것들은 기다리면 알아서 다 해줘. 기다리면 알아서 다 해줍니다. 결국엔 실적이 좋아지거나 결국에는 상황이 좋아지거나 결국에는 이 부분이 해소가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좋아지게 될 수 있어요. 뭐 건설이고 뭐 숙박이고 뭐 항공이고 뭐고 다 걔네들이 다 묶여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해드렸죠. 주도주는 뭐가 나온다고 해서 작년에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전차 군단하고 리오프닝 요거 말씀드렸잖아요. 전차 군단은 갔지. 100% 넘어간 것도 많이 나왔잖아요. 갔죠. 근데 리오프닝은 아직 안 가고 있어. 기다려. 갈 테니까. 정책주만 미안합니다. 정책주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정책주는 답이 안 나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책주는 어쩔 수가 없지만은 그거 말고는 네, 제 생각에는 뭐 괜찮을 것 같다 생각돼요. 여러분들 뭐 걱정하실 거 없잖아요. 네, 별로 뭐 문제될 거 없으니까.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저거 말씀하셨지만은 망한 건 아니지. 못 가고 있는 거지. 네, 못 가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아까 뭐 현대코퍼레이션 네, 요거 시간에서 상한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네, 수익권인가요? 네. 내일 잘 올라가면 좋겠네. 이렇게 그냥 하나씩 가는 거야. 하나씩 가면 그때 또 해소하거나 거기 가시면 되고 또 올라가는 거 있으면 계속 끌고 가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정책주들이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어. 솔직히 정책이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해야 되는 것들을 잘 안 하고 있는 거긴 한데 정책주들이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고 그 부분들은 네 미스인 거 싶기도 한데 글쎄, 네. 그건 뭐 지켜봐야죠. 그거는 진짜, 네. 근데 건설처럼 이렇게 막, 정말, 이제, 진짜 막 토 나오고 막 이러는 것 있잖아요. 이렇게 개 같은 주식 다시는 쳐다보지 않을 거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네, 때가 됐을 때 또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비중적인 부담이나 꼭 이 주식을 꼭 팔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은, 어지간한 주식 그냥 놔두세요. 네. 그냥 놔두세요. 여러분들 지금 뭐 불과 1년 전에 비하면은요. 여러분들 지금 천국이에요. 천국. 네. 지금은 천국이고요. 지금은 괜찮아요. 이런 조정은 우스운 조정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어차피 오늘도 계좌 올라가신 분들 계시죠? 어제도 계좌 올라가신 분도 계시고 계속 올라가신 분들 계세요. 왜냐면 지금은 잡아놓고 가는 거니까. 이런 조정은 조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계좌만 집중하세요. 그리고 계좌 내에서 자꾸 못 가는 것만 보는데 못 가는 거 보지 말고 올라가는 것만 보세요. 올라가는 것만. 네. 못 가는 거 냅둬. 갈 때 되면 가겠지. 어차피 여러분들은 종목에 대한 포지션을 볼 게 아니라 계좌만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계좌만 봐. 계좌만. 그래서 계좌가 플러스가 나면 다 팔아버리든가 뭐 말든가 뭐 그건 뭐 알아서 하시고요. 계좌가 플러스 나는 게 중요하죠. 내가 야 2000%짜리 종목이 있어 라고 했는데 계좌는 손실 보고 있어. 이거 뭐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저 스마트님은 예전에 제가 SK 센터장 할 때 그때 계셨던 분이라서 아직도 센터장에 불러요. 네. SK증권 그때 잠깐 센터장 할 때 그때 고객분이시지? 네, 고객분이시라서 저를 아직도 센터장에 그게 편한가 봐요. 네, 그 입이 한번 베면은 그렇지. 그게 언제적인데 10년도 더 된 옛날 아니지 10년 전이면 내가 고등학생인데 17이잖아.
하여튼 옛날에 네 그거니까 네 오랜 고객이십니다. 네 아주 옛날 분이에요. 저희 센터장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몇 명 없어. 네 몇 명 없어요. 자 아무튼요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종목 지겹다고 팔지 말고 종목 나쁘다고 팔지도 말고 종목 뭐 한다고 팔지도 말고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잘 들고 가시고 가시면 돼요. 네, 내가 가진 주식이 지금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것들은 뭐냐?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내가 들고 있는 거 아니면 내려오고 있는 거 지금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는 뭐라고? 진단 키트나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안 되는 거 그런 것들은 조금 빠지시고 네, 그런 것들은 답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빠져나오시고 그 다음에 그냥 경기가 아직 뭔가 나한테 확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못 가고 있는 거죠. 여행주 물렸어. 괜찮아. 더 사. 응? 카지노 더 사. 괜찮아요. 괜찮다고. 건설 괜찮아요. 어차피 올라가게 돼 있어. 어차피 올라가게 돼 있어요. 지금 얘네들한테 손해 보는 거는 올라가는 애들 다른 거 있잖아. 반도체 자동차가 해주면 되잖아요. 걔네가 올라가면서 메꿔주면 되잖아. 어제 같은 경우 CGV 떨어졌는데 유라테크가 거의 상한가 땡겨가지고 서로 뭐 큰 문제 없었어요. 계좌가 어제 올라가고 막 그러더만. 그러니까 그렇게만 해주면 돼요. 계좌가 균형을 맞으면 됩니다. 균형만 맞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중요한 건 플러스만 보세요. 플러스만. 왜? 지금은 왜 그래야 되느냐? 장이 뭐라고? 장이 밑에 있으니까. 장이 밑에 있잖아. 장이 밑에 있잖아. 시장이 아직 상승으로 전환도 아니고 그냥 바닥에서 헤매고 있잖요. 나 이제 좀 가볼게요. 그것만 하고 있어. 이제 막 현관에서 신발 갈아 신고 있는데 너희 새끼 빨리 안 가냐고 왜 그래? 왜? 괜찮아. 괜찮다고요. 그러니까 계좌 퍼센트가 왜 의미가 뭔 말씀? 어쨌든 전체 내 그러니까 투자한 금액에 대한 그런 것들만 보세요. 네, 그런 것들만 보시라고. 응?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주로 잘 한번 체크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네 좋은 날이 분명히 옵니다. 금방 옵니다. 네. 그런 거는 다 죽어야죠. 네, 선행매매. 저는 선행매매 아니잖아요. 저는 뭐라고요? 후행매매. 저는 후행매매니까요. 갑자기 날벼락 맞은 것들은 그것이 어떤 사유를 가지고 있는지 또 이것을 내가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하죠. 네, 갑자기 돌발 악재가 나왔어.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 악재들은 길게 가잖아요. HDC 같은 경우는 이게 오래 갔잖아요. 그때 네 요거 떨어져서 오래 갔잖아. 그리고 나서 얘가 브랜드 이제는 괜찮을 것 같죠. 이제는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그 이제 와서 판다고 사람들이. 근데 이제 와서 팔면 안 되지. 이거 다 얻어먹고 뭐 왜냐면 처음에 죽었을 때 팔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지금 팔 필요가 없죠. 그 악재가 딱 터졌을 때 이게 장기화된 악재다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네 후행매매는 왜 불법입니까? 네 여러분들이 산 가격보다 내가 더 비싸게 산다는데 선행매가 문제인 건 뭐냐면 내가 주식을 사놓고 이 주식 사세요 라고 해서 이게 주식이 올라갔을 때 내가 차익 실현하는 건데 내가 사세요 해가지고 나는 비싸게 사가지고 난 손절했다고 감옥 가는 건 못 봤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네 지금은 이제 네 팔 시기가 지났죠. 이거는 이제 팔 시기가 지났어요. 더 싸면 땡큐고 어쨌든 난 늦게 사는 거는 문제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아니 선행매매는 금지하는 법이 있어요. 근데 후행매매 금지하는 법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고 여러분들 아직 못 가는 주식들 네 이제 그런 종목들도 이제는 바닥을 좀 이제 잡을 때 됐잖아요. 그죠? 지금 또 내려가는 주식이 있을 수 있다 치더라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역사상 신저가를 냈다든지 뭐 그런 거 나오게 되면 그게 가세요. 그리고 장이 올라가면 아무리 개떡 같은 것들도 어떻게든 성의 표시 다 합니다. 네. 그러니까
멀리, 네, 멀리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저보다 다 싸게 갖고 계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제가 추가 매수나 이런 것도 해드릴 때도 추가 매수를 하시면 평단가 내려가잖아요. 나는 평단가 못 냈죠. 나는 딱 한 번밖에 못 사잖아. 한 달에 한 번. 중간에 뭐 배당 나올 때는 어떻게 한 번 더 사는 거지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평단가가 높아요, 여러분들보다. 근데도 여러분들 제 계좌는 아직 수익이 계속 나고 있어. 근데 나보다 싸게 사는 여러분들이 계좌가 손실이 나고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렇게밖에 안 해줘요. 한 달에 한 번 띡 사고 그냥 던져놔. 그래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 계좌가 계속 좋아지고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내가 수익이면 여러분도 수익인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보다 싼 뒤. 나보다 평단가 좋은데 뭐가 문제일까? 라는 거잖아요. 네? LS16은 신고가 맨날 나오고 있죠. 네, 아주 좋잖아요. 오늘 약간 오버한 것 같은데 더는 안 되겠다. 이제 여기까지는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네, 미소도님 너무 늦으셨어요. 네. 자, 어쨌건 자 조정은 조금 더 나올 거예요. 조정은 조금 더 나오는데 만약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버텨준다라고 한다면 이거 굉장히 큰 이슈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방송 제목은 이거예요. 여기서 더 떨어지지 않고 굳어지기만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더라도 별로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거기가 한계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 삼지 않으셔도 되니까 이런 부분들 보시고요. 쫄지 말고 네 올라가는 종목도 있어요 없어요 지금 계좌에. 옛날 같은 경우는 종목 다 내렸잖아. 올라가는 게 뭐가 있었어요. 그냥 뭐 저거 뭐야 코로나 관련주들 뭐 이런 그런 테마주들만 올라가지 뭐가 올라갔냐고. 지금은 올라가는 종목들이 계속 나오잖아. 회복하는 종목이 나오잖아요. 수익 실현하는 종목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잘 살리셔야 돼요. 계좌를 회복시키세요. 계좌를 계속 관리하면서 덩어리가 올라가게 되면 다 되는 거야. 네? 다 되는겨. 다 되는겨. 수익 내고 팔면 무조건 땡큐요. 네. 그냥 그 돈을 가지고 싹수가 보이는 종목에 추가 매수를 들어가든 또 뭐 신규 매수도 있으면 신규 매수 들어가든 열심히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많이 사셔도 돼요. 근데 조정이 만약에 내일도 떨어진다 그러면 일단 대두 이후에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시간을 가지고 매매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배당도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도 받고 있잖아. 올해 배당 엄청 받았죠? 열심히들 들고 가세요. 주식들 많이 들고 가세요. 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때 그 생각이 자꾸 날걸. 아 그때 걔가 성투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돼서 네 그때 말 들을걸요 라고 얘기해봤자 네 그때는 이미 늦었어.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와있다? 상승장의 초입에서 역사적인 순간에 지금 달려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뭘 걱정을 하고 있어. 그죠? 가면 되지. 더 잘 되실 건데. 뭐 걱정합니까? 왜 걱정해? 왜? 뭐가 걱정이요? 내가 뭐 방송 떼어먹고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내일 아침에도 방송 올라옵니다. 내일 낮에도 방송 올라오죠. 내일 저녁에도 방송 올라오죠. 뭐 문제야? 주말이라고 방송 안 해? 주말도 방송하지. 궁금하면 여기 와서 방송 들으면 되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이 물렸어? 나는 더 크게 물렸어. 그럼 그 내가 걱정하는 거 봤어요? 아우 나 주식 물려가고 짜증나 죽겠어요. 봤어? 봤냐고. 그런 일은 없다고요. 네? 나보다 손실 많이 났겠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여러분들보다 더 비싸게 샀는데 뭘 걱정해요. 나도 그냥 배틀들기고 있는데 아무 걱정하지 마. 아무 걱정을 안 하고 있어. 나는 걱정 자체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가시고 내일 주가 빠진다고 또 그냥 뭐 가슴 철렁 해가지고 막 그러지 마시고 주가 빠져도 됩니다. 아직은 더 빠져도 돼요. 좀 더 빠져도 되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하시고 만약에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진다 그러면 박수 치시면 됩니다. 잘하셨어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네 푹 주무세요. 그냥 주무십시오. 맛있는 거 드시고 즐거운데 구경 가시고 네 즐기면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잘 들고 가세요. 네 전략은 제가 뭐 월급 종목이든 뭐든지 간에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짜드립니다. 네 아시겠죠? 화이팅. 푹 쉬시고요. 오늘 너무 많이 갔어. 네 오버했어. 지금 10분 오버했어.
네,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녹화 방송은